네, 선형외기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KNN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 안쪽에 들어와 있는 그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른 알고리즘이지만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우선 모델을 생성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성된 모델을 데이터에 피팅을 시킵니다. 데이터에 피팅을 시키게 되면 선형외기라고 하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직선의 방정식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x가 의미하는 거는 물고기의 길이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물고기의 무게가 y가 됩니다. 그래서 x만 입력하면 y가 계산될 수 있도록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a와 b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개수, x 앞에 곱해지는 개수, 그 다음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개수. 그래서 이걸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두 개의 값을 찾아주는 게 선형외기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그 피팅이 끝나고 나면 선형외기 모델은요. 끝날 때 언더스코어로 끝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훈련 끝난 다음에 어떤 나오는 변수를 언더스코어가 끝나는 거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사이클런의 관습이에요. 사이클런의 변수 이름들의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수 이름이 언더스코어로 끝난다. 이런 것들은 생성할 때는 없었지만 생성하고 나서 피팅을 하고 나면 나중에 값들이 결정되는 그런 변수들은 끝날 때 이런 식으로 언더스코어가 붙습니다. 코에피션트, COEF라고 하는 게 뭐냐면 코에피션트의 약자예요. 코에피션트. 이게 우리말로 개수란 뜻이에요. 개수. 앞에 곱해지는 숫자를 보통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수. 그래서 코에피션트를 찾았는데 얘는 배열이에요. 원소 한 개짜리 배열이죠. 밑에 보시면 인터셉트는 숫자 하나인데 개수는 그 배열이에요. 보시면. 자,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y를 찾는데요. 변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b. 자, 이런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랭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위드스.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가지고서 무게를 예측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랭스 앞에 곱해지는 개수도 있어야 되고 위드스 앞에 곱해지는 개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에피션트는 반드시 배열로 표시가 됩니다. 코에피션트는 배열로 나오게 되고요. 배열로 나오게 되고 그 배열에서 여기서는 원수가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코에피션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독립변수가 두 개였으면 코에피션트는 원소가 두 개인 배열이 되는 거고요. 독립변수가 세 개였으면 코에피션트는 원소가 세 개짜리인 배열이 됐을 거예요. 됐을 거고요. 그 다음 인터셉트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인터셉트는 y축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숫자 하나. 이거는 독립변수 개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 B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B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고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고 이 39라고 하는 숫자를 직접 넣지 말고 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39 대신에 리니어 리그레션 점 코이피션트 인덱스 몇 번? 인덱스 0번. 배열이니까 인덱스 0번 그러면 거기 있는 숫자가 39.017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09라고 하는 것 대신에 리니어 리그레션 점 인터셉트. 얘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로 바꿔야죠.
마이너스 709라고 썼던 거는 이 값이 마이너스 709라고니까 그건 거고, 더하기 이렇게 해줘야 이게 마이너스 709가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1241.8, 아까 1241 나왔었잖아요. 1241.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의 예측값을 보면 이 물고기의 예측값은 KNM보다는 오차가 적어요. 그렇죠? KNM보다는 오차가 적다라고 하는 거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례 기반 모델보다는 사례 기반 알고리즘보다는 모델 기반 알고리즘이 모델 기반 학습 방법이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더 좋은 결과를 주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근데 실제로 훈련 셋에서 예측값을 계산을 해서 그 mean squared error나 혹은 결정 계수를 계산해 보시면 KNN보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아쉽게도. 테스트 셋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테스트 셋에서도 예측값을 찾아보시면 테스트 프리딕트라고 할까요? linear regression predict 메서드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테스트 셋 주시면 돼요. 테스트 셋. 몇 개 안 되니까 이건 다 출력을 해볼게요. 14마리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14마리죠. 보시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마이너스 381g, 마이너스 6.71g 뭐 이런 값들이 나와요. 이런 값들이 나오고요. 실제 값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테스트겠죠. Y 테스트. 이거는 테스트 셋 실제 값. 5.9g짜리를 마이너스 381g이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심지어 100g짜리를 마이너스 6.71g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쪽을 보면 300g짜리는 356g, 250g짜리는 383g, 51g짜리는 마이너스 76g. 그러니까 얼추 봐도 오차가 좀 크겠다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알트 스코어만 볼게요. 알트 스코어만 보시면 알트 스코어 이렇게 하시고 실제값, Y 테스트, 예측값, 테스트, 프리딕트 비교해 보시면 0.82밖에 안 나오죠. 네,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무슨 경우냐면 훈련 세트에서의 점수보다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가 낮은 거. 보통은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걸 뭐라 그랬죠? 과대, 과대적합. 그죠? 훈련 셋은 잘 맞추고 테스트 셋은 잘 못 맞춘다. 이게 과대적합. 이 차이가 적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보통은 이게 일반적이에요. 지도학습에서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데 아까 KNN은 반대로 나왔죠. 그렇죠? KNN은 그게 반대로 나왔었을걸요? 테스트 셋에서 0.99가 나왔었고 알제곱 스코어만 보면 훈련 셋에서는 0.99보다 작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보면 KNN 결과보다 안 좋아요. 결과보다 나쁩니다. 그래서 그 사례 기반보다 모델 기반 학습 방법이 항상 더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건 왜 그런지를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래프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프. 훈련셋 먼저 그릴게요. 훈련셋을 산점도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거 너무 많이 그리니까 이제는 심심하죠. 그렇지 않아요? X 트레인, 그 다음에 Y 트레인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네. PLT 점 show. 너무 붙어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알파만 줄까요? 알파 0.5. 네.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죠, 그죠?
뭐 따로 말이 없어도 x축은 length예요. length 센티미터, y축은 weight 무게 g램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드만 더 표시를 할게요. PL지점 그리드만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뭘 그릴 거냐면 아까 우리가 찾은 그래프가 있잖아. y는 ax 더하기 b 선형 회기식, 그죠? 선형 회기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을 선 그래프로 이 선형 회기식을 무엇으로 나타낼 거냐면 선 그래프, 라인 플롯, 선 그래프로 나타나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만 알고 있냐면 A 값, 그죠? A 값이 뭐다? 직선의 기울기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코이피션트가 이게 배열이니까 인덱스 0번. 이거 아까 우리 뭐죠? 물고기 계산할 때 50cm짜리 계산할 때 이거 했었잖아요. 이게 직선의 기울기. 그다음에 B는 리니어 리그레션 점 인터셉트. 이게 직선의 y 절편. y 절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x 값이 0일 때 y의 값. x 대신에 0 집어넣어 보세요.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y가 b가 되잖아요. 그죠? y 절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y축인데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y축과 만나는 점, 이거를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y축을 잘라주는 위치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y절편이에요. 자, 우리가 이 두 개를 찾았기 때문에 직선을 그리려면 뭐하고 뭐만 알면 될까요? x하고 y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x하고 y만. 그죠?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대략적으로 x가 15에서부터 45까지 변하는 것 같죠? 그럼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요, 10에서부터 여기 50, 55, 55 정도까지 할까요? 아니면 50까지만 할까요? 네. X좌표를 10에서 50까지 놓고요. 10에서 50까지 놓고 이 간격을 세밀하게 자르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Y좌표를 찾으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X를 소문자 X라고 할게요. 소문자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numPy.a range 아까 10부터 하기로 했죠. 여기가 15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10부터 그 다음에 여기 45니까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50. 50을 포함시키려면 51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1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가시키는 간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증가시키는 간격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네,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를 뭐 0.001 계산이 너무 많아질 것 같긴 한데 되게 촘촘하게 자르는 거예요. 간격을 되게 촘촘하게 잘랐죠. 이 촘촘하게 자른 거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A 곱하기 이 공식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공식 그대로. A 곱하기 X 더하기 B.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여기 첫 번째 값 곱하기 A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인터셉트 그 다음에 여기 10 다음에 뭐 예를 들면 11이 있다. 그러면 11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12가 있다. 그러면 12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들, Y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X하고 Y를 선으로만 그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PLT 점 플러시 선그래프 그리는 거죠. X, Y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직선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빨간색 직선이 선형 그래프. 이게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그린 거냐면 10에서부터 50까지를 촘촘하게 나눈 거예요. 촘촘하게 나눠서 X가 10일 때 Y값 계산할 수 있죠. 그죠? X가 10일 때 Y값 계산할 수 있고 20일 때 Y값 계산할 수 있고 30일 때 Y값 계산할 수 있고 40일 때 50일 때 Y값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을 직선으로 쭉 연결하는 점들을 연결만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직선을 벗어나는 점은 없을 거예요. 직선을 벗어나는 점은 없을 테니까 이런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선형회귀 방정식은요. 선형회귀 방정식은 자기가 가지고 제공되어진 입력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 입력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측값을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차가 지금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있죠. 여기 몇 개 안 돼요. 여기 요런 점들은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했을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했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점 같으면 실제값은 여기가 실제값이에요. 0보다 조금 큰 게 실제값이죠. 그죠? 근데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음수예요. 그래서 음수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점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점도요. 실제값은 요 정도 위치에 있는데 무게가 그러니까 100g이 좀 안 되는 그런 무게에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뭐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0보다 작은 값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의 오차는 뭐냐면 여기가 실제값이고 예측값은 직선에 떨어지는 이 점이 예측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오차, 에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차가 되는 거예요. 실제값이 위쪽에 있으면 오차가 0보다 큰 거고 실제값이 아래쪽에 있으면 오차가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오차들을 제곱을 하고 다 더하고 n분의 1로 나눈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MSE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보면 그 일반적인 수학적인 모델, 이 수학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거를 찾긴 찾았으나 이렇게 오차들이 생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것 때문에 MSE를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저런 오차들이 MSE가 커진다는 얘기는 결정계수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KNM보다 더 안 좋은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50cm를 볼게요. 아까 우리 50cm는 여기가 50cm죠. 예측값이 직선의 방정식이 알려주는 예측값은요. 1200이 넘어요. 그죠? 1300 비슷 그 근방까지도 갔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들로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요 범위 사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평균값 계산해도 1000g 그 언저리의 평균값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 있는 평균값보다 요 모델로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선형회귀예요. 선형회귀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았느냐? 어떻게 찾았느냐? 선형대수라고 하는 걸 조금 아셔야 돼요. 선형대수라고 하는 거를. 네. 거기에서 그 정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정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정규 방정식을 풀어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근데 원리는 뭐냐면 그 정규 방정식은 무엇을 찾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직선들을 찾을 때요. 직선들을 찾을 때 어떤 직선을 찾느냐가 중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직선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오차가 더 커요, MSE가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MSE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죠? 그쵸? 네. 또 만약에 이런 직선을 찾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직선을 찾았다. 이런 직선을 찾았다. 이 빨간색이 아닌 초록색 직선을 찾았다. 그래도요. 여기 있는 점들은 잘 맞추지만 여기가 오차가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직선을 찾아도 빨간색보다는 잘 못 맞출 거예요. MSE가 더 커질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y절편을 바꿔가면서 어떤 직선을 찾아야 오차들이 가장 적을까라고 계속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선형대수라고 하는 수학에서 정규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직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직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를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직선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직선들은 여기 있는 점들은 잘 설명을 하지만 여기 있는 점들의 오차가 굉장히 커지게 될 거예요. 커지게 될 거고요. 또 만약에 이런 직선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직선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요 근방에 있는 점들은 잘 설명을 하지만 요 근방을 벗어난 점들에 대해서는 또 오차가 커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직선들을 시도를 해봐도 어떤 직선이 지금 여기에서 그려진 이 직선이 뭐가 제일 작더라? 그 훈련셋에서 오차들이 가장 적은 직선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형회귀 방정식은 A 값과 B 값을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알려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거를 풀이하는 방법은요. 다음 시간이 될까 모르겠어요. 직선의 방정식 아까 얘기한 게 y는 ax 더하기 b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a와 b를 알고 있는 거예요? x하고 y를 알고 있는 거예요? x하고 y를 알고 있을 때 a와 b를 결정하고 싶은 거죠. x는 우리가 배열로 가지고 있어요. 무슨 배열? 랭스들의 배열. y도 배열로 가지고 있어요. 웨이트들의 배열. 그죠? 모르는 거는 a하고 b란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숫자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 다음에 A는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그 다음에 B도 숫자예요. 그죠? 배열이 있고 거기다 곱해지는 숫자가 있고 더하기 B예요. 그죠? 자, 이거를요. 행렬 곱셈으로 쓸 수가 있어요. 행렬 곱셈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랭스들의 2차원 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랭스들의 2차원 배열에다가 컬럼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요. 컬럼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랭스는 그대로 있어요. 랭스는 그대로 있는데 옆에다가 1, 1, 1, 1, 2를 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개수만큼. 개수만큼 거기에다가 행렬 곱셈 A, B를 하는 거예요. A, B.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요렇게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 랭스 곱하기 A 더하기 B 1 곱하기 B니까 그러면 첫 번째 물고기 무게 나오죠. 그죠? 정확하게는 첫 번째 물고기의 예측값이에요.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번째 물고기의 랭스 곱하기 A 그 다음에 1 곱하기 B니까 AX 더하기 B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두 번째 물고기의 예측값.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물고기 같은 방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행렬식으로 옮겨서 쓸 수가 있는데 행렬식으로 어떻게 옮겨 쓸 수가 있냐 하면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될지 모르겠네요. XB라고 할게요. XB. 넘파이 점 컬럼 합치기.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적 있죠. 컬럼 합치기. 기존 배열 옆에 컬럼을 더 붙여주는 거. 기억 안 나시면 머신러닝 1번 넘파이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X트레인 넘파이 점 원즈 개수는 몇 개로 하셔야 되냐면 얘의 개수랑 똑같이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랭 X 트레인. 자, 얘 일단 쉐임만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 XB의 쉐임만 먼저 볼게요. 42개. 아마 얘가 샘플이 42개가 있었을 거예요. 컬럼이 몇 개로 바뀌었죠? 컬럼이 2개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거냐면 전부 출력하면 좀 그러니까요. 앞에서 5개만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19.6cm 더하기 1, 22cm 1, 18.7, 1, 17.4, 1, 36cm 1. 뒤에 전부 다 1이 붙어버린 거예요. 넘파이점 원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끝에서 5개도 한번 볼게요. 뭐 볼 필요도 없겠지만 끝에 있는 5개도 전부 다 1이 붙었어요. 전부 다 1.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은 뭐다? 물고기의 랭스. 훈련셋이 가지고 있는 랭스예요. 앞에서 5개랑 뒤에서 5개 보세요. 이거랑 똑같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뭐가 준비가 된 거냐면 y는 ax 더하기 b에서 이거를 행렬식으로 x라고 하는 이게 x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행렬곱 a, b를 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죠? 준비가 된 거고 y는 알고 있어요. y는 y트레인 값이란 말이에요. y트레인 값. 모르는 건 AB를 계산하는 거예요. AB를.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정규 방정식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트랜스포즈에다가 y를 곱해주고 잠깐만요. 네. 그냥 요거를 지우고 AB는 AB의 수학적인 증명은 안 할게요. 증명은 안 하는데 AB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y에다가 무엇을 곱해준 거냐면 x 트랜스포즈를 곱해준 거고 여기다가 무엇을 곱해줘야 되냐면 x 트랜스포즈 곱하기 x의 역행렬을 곱해준 거예요. 이거를 계산해주면 얘를 계산을 해주면 숫자 a와 숫자 b 즉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 기울기 a와 y절편 b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선형대수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증명은 안 할게요. 저희가 수학을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수학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의 방정식, 그러니까 요 XB 이렇게 1이라고 추가가 되어 있는 거, 그죠? 직선의 방정식을 행렬 방정식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해되시죠? 아까 그 행렬 곱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런 행렬 방정식을 풀어주면 요런 행렬 방정식을 풀었을 때 여기 계산돼서 나오는 A와 B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와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y절편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x라고 보면 여기다가 골뱅이 그 다음에 모르는 거 a, b 요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요렇게 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냐면 19 곱하기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는 22 곱하기 a 더하기 b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물고기에 대해서, 그죠? 모든 물고기에 대해서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이 계산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행렬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정규 방정식은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듣고 넘기세요. 교재에도 없어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없고 정규 normal equa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훈련 세트에 있는 x 값들과 훈련 세트에 있는 y 값들을 가지고서 정규 방정식을 풀어서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직선의 방정식의 그 y절편을 찾아주는 게 그게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훈련셋에 있는 x와 그 다음에 훈련셋에 있는 y들을 가지고서 정규 방정식을 풀어서 선형외계 방정식의 코이피션트와 인터셉트를 계산해내는 그런 알고리즘이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그럼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넘파이의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 알지브라에 뭐가 있냐면 인버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인버스. 그 다음에 xb 트랜스포즈 xb. 트랜스포즈는 제가 그 넘파이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고 행과 열이 있으면 행과 열을 바꿔버린 거. 그게 트랜스포즈예요. 트랜스포즈와 자기를 곱해요. 거기에 역행열을 계산해요. 여기 역행열을 계산한 거에다가 무엇을 곱해주냐면 다시 XB의 트랜스포즈를 곱하고요. 곱하기 우리가 Y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트레인 세트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이러면 모양이 안 맞아요. 이거 계산해주면 모양 안 맞는다.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모양 안 만들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X 트랜스포즈 닷 X 여기까지가 그거의 역행열 이게 역행열이라는 함수예요. 역행열 그 다음에 닷 X 트랜스포즈 닷 Y 트랜스포즈 Y
이게 정규 방정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정규 방정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썼는데 숫자 2개가 나왔죠. 숫자 2개가 나왔죠. 앞에가 39.017. 이게 뭐죠? 아까 우리 A 값 얼마였어요? A 값이 39.017 아니었나요? 39.017 맞죠? 그죠? 선형액이 계산한 결과를 보면 코에피션트가 39.017. 그 다음에 인터셉트는 마이너스 709. 그죠? 밑에서 찾은 숫자 2개가 뭐냐면 첫 번째 숫자가 39.017 A, 뒤쪽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709 절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액기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은 정규 방정식 훈련셋으로부터 훈련셋 데이터를 사용해서 데이터와 레이블을 사용해서 정규 방정식을 풀고 그 선형회기식의 직선의 방정식의 배수들을 찾습니다.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계산.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선형대수라고 하는 수학에서 똑똑한 수학자들이 증명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정규 방정식을 풀게 되면 오차들이 가장 적은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더라. 예요. 네. 정규 방정식을 풀면 그 직선의 방정식이 훈련 데이터의 오차를 가장 적게 표현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더라. 여기서 찾아진 이 숫자 2개가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의 y절편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기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만 하면 되는데 생성하고, 그죠? 객체 생성하고 피팅하고 그 다음에 예측만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생성하고 피팅하면 이 피팅 과정에서 얘가 하는 일이 코에피션트와 인터셉트를 찾아주는 건데 이런 원리로 찾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원리로 찾는 거다. 그냥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요거까지는 이해되시죠? x는 어떤 거에다가 곱하기 a, b다라고 하는 건 기억나시죠? 양쪽에다 똑같은 걸 곱하는 거예요. 트랜스포즈를 곱하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그 다음에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행렬의 역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1이 나와요. 1. 숫자로 치면 역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3이 있으면 3분의 2를 곱해주면 1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행렬에 역행렬을 곱해주면 그 행렬은 어떤 행렬이 나오냐면 대각선이 전부 1이고 나머지가 전부 0인 그런 행렬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를 없애줘야 얘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냐면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만 듣고 넘기세요. 그 정도로만. 그래서 x에다가 x 트랜스포즈에다가 x를 곱한 거에 역행렬을 찾고 거기에다가 다시 x를 트랜스포즈를 곱해주고 y를 곱해주게 되면 숫자 2개가 나오더라. 이게 선형 대수에서 얘기하는 노멀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